아, 그 장면이다. 내가 그쪽을 좋아한 걸 왜 사과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 좋아한 게 무슨 문제라고. 만약 사과를 하려면 그쪽이 해야지. 나는 그쪽이 좋은데 그쪽은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고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요, 안강치.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사과해 나한테. 사과해. 남녀노소 한 번쯤 따라했을 법한 그 대사의 그 드라마. 누명으로 16년간 수감됐던 남자가 기묘한 세 번의 기적을 통해 새 삶을 찾는 이야기. 잠깐만, 이거 심지어 OST가 바담바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 1회부터 6회까지 몰아보기 시작한다. 출소를 얼마 안 남긴 시점, 모범수 양강칠과 이국수는 교도소에서 휴가를 받는데 이국수 5분 동안 올려서 안 받으면 바로 수배령이다. 기소 시간은 72시간 후 단 1초만 늦어도 역시 바로 수배령이다. 네가 16년 억울한 누명 쓰고 깜빵 생활한다는 말에 속아 귀유 안 되는 거 착한 김교희님이 퇴직 선물로 달래서 아주 어렵게 주는 거야. 그렇게 약 16년 만에 사회 공기를 느끼는 두 사람. 그런데 세상은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져 있었고 사람들의 패션, 도시의 분위기, 그 어느 것 하나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지하철 역시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유, 좀 놓고 가지. 저랑 형이랑 떨어지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던 중 어쩌다 보니 강칠의 품에 쏙 들어오게 된 여인 정진아. 완전 밀착 상태로 딱 달라붙는 남자가 진아는 불편하기만 하고 숨 좀 어떻게 딴 데로 뱉으면 안 돼요? 의도한 건지 실수인지 더 밀착하는 남자. 오호, 아니 표정은 또 왜 이래? 어떻게 좀 해봐요. 아래. 아래? 뒤에서 자꾸 밀어서 나도 정말 내가 이러고 싶지. 진아는 고의라 생각하고 그럼 안 하면 되겠네. 반말했어요 지금? 불편한 티를 팍팍 내고 양손으로 버티면 버텨질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좀 해보죠. 얼떨결에 이마에 입맞춤까지 하게 되는데 그리고 드디어 하차를 하게 되죠. 진아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뭐요? 호련히 떠납니다. 화끈한 진아의 모습을 본 국수는 형의 운명의 여자가 같다. 뭐? 의미심장한 헛소리를 합니다. 잠시 후 싱글벙글 데이트를 하던 강칠은 형은 그냥 내 옆에만 딱 붙어있음. 우린 72시간은 빵 안으로 부산 기한이야. 형 이번에 사고침 정말. 바로 탈주해버렸고 들어가는 날 터미널에서 보자. 어? 거머리 같던 국수를 떼어놓고 혼자 짜장면도 전투적으로 흡입한 뒤 7748 양강치 현재 시간 16시 서울 도착. 교도소에선 즐길 수 없던 여유로운 샤워도 마음껏 즐기죠. 이어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새로워진 서울 밤거리를 나서는데 아 왜 자꾸 따라와서 야! 왜 말을 못해요? 그게 아저씨 개냐니까? 내 개니까 끌고 가지. 내가 왜 남의 개 끌고 가냐? 아 이게 왜 안 오고 야 익숙한 그녀의 얼굴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게 아저씨가 아니죠. 아까 카페에서 여자 소임과 훔쳤죠? 곤란해 보이는 진아를 훔치긴 모름 차. 한 번만 더 나 따라와봐. 아저씨! 오지 마. 자연스럽게 도와주는데 똑바로 보고 다녀. 이 틈을 놓치지 않은 진아. 뭐를 보고 다녀? 아예예예예. 강칠은 적당히 도와주고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그때 강칠을 감시하는 수상한 사람. 야야야야! 야! 이 남자는 너 뭔데 자꾸 날 따라다녀? 아침부터 강칠을 계속 미행하고 있었죠. 그렇게 양쪽에선 쌍방향 추격전이 이어지고 기나긴 추격전 끝에 강칠이 잡은 건 잘못했어요. 진아였습니다. 그때 아이씨 개 도둑 어디로 간 거야 정말. 강칠의 기지 덕에 개도둑의 시야에선 벗어나게 되고 아 간만에 돈 되는 게 잡았구만은. 아 개도둑이 떠나자 강칠은 진아를 추궁하는데 지하철에서 나 횡범으로 몰더니 그쪽은 개도둑이야? 개장수가 개를 훔쳐서 안 팔리면 죽였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보이는 강칠. 수상한 눈빛으로 강아지를 만지는데 근데 그쪽이 왜 여길? 뭐 그냥 일이 있어서. 속내를 할 수 없는 수상한 강칠의 행동에 빠르게 도망갔는데 거기
대장수가 그쪽으로 갔어요. 호인지 시비인지 이리로 와서 저쪽 밝은 데로 가요. 거기 뒷골목 위험해요. 배려하는 모습이 어색한 강칠. 사실 강칠이 이렇게까지 인간관계가 어설픈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과거 강칠이 유일하게 마음을 줬던 한 여자가 있었고 예전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번 휴가 때 그녀를 보고 싶었으나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는 동안 죽어버린 강칠의 연인. 그녀 외엔 여자와 이렇다 할 교류를 해본 적 없는 강칠이었기에 여성을 대하는 법도 감정 표현을 하는 법도 모두 서툴렀던 것이죠. 그때 강칠은 충격적인 사실을 접합니다. 어딜 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자야. 내 빵에 들어간 게 19이야. 내가 임순이 제 얼굴 본 게 16년 전이라고. 근데 임순이가 왜 내일 나? 강칠에게 자식이 있다고? 정이야, 심지어 장성한 고등학생? 학교 벌써 끝났어? 할 말 가득해 보이는 임정. 뭘 봐? 처음 보는 아빠라는 존재에게 너 나랑 빵에 갈래? 어머, 실망만 잔뜩 하고 임정은 보자마자 덕담만 해준 아빠에게 다가가 이별 선물을 합니다. 뭘 봐? 선물에 감동한 아빠는 선물을 2배로 갚아주고 뚝배기! 아들은 무슨 피를 먹을 아들경. 똑같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뀌는 신호에 달려든 강칠은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엮이는 진아? 진아는 서둘러 나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강칠인지도 모른 채 호흡을 확인합니다. 얼마 뒤 강칠은 무사히 병실에서 눈을 뜨고 별일 아니라는 듯 유유히 병원을 나서는데 비상이 걸린 김교희. 강실 연락 아직 안 돼요? 네, 7774번 양강칠 사고가 있어서 보고 전화를. 많이 다치진 않았나 보다. 교도소의 수신용 전화에 걸려온 익숙한 목소리. 너 창거리지? 강칠이 16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원인인 박찬걸.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옆에 있던 강칠에게 모두 덮어씌웠죠. 창돌아. 너한테 절대로 눈을 안 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법관으로 있는 이상, 내가 검사로 있는 이상 너 아주 조심할 거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찬걸은 사람을 시켜 계속 강칠을 감시하며 네가 조용히 살면 나도 조용히 있지. 입조심하라는 경고도 꾸준히 보내왔죠. 난 조용히 있고 싶지 않아도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어. 알잖아, 힘없는 거. 뭐 환자가 없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없이 사라진 강칠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경찰서와 교도소. 양강칠이 어쩌실 거냐고요. 그런 놈 내보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국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디든 수습할 때 다 해봐. 겨우겨우 찾게 된 강칠은 꿀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교도소로 복귀하는데 강칠에겐 16년이나 속옷 선물을 해주는 윤미애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야, 윤미애 씨가 또 속을 뻔했다 야. 아무튼 참 지극정성이다. 지극정성은 더러운 놈 속옷이나 갈아입으라는 거지. 수감자들이 석방자들 힘못 실은 거 알고 괴롭히는 거 다반사인 거 알지? 말려들지들 말어.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나서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들겨 맞아도 참을 거예요. 그치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사라졌는데 어떻게든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편 통영에서 전 남친과 함께 수의사를 하는 진아는 사고 피해자를 찾고 싶어 했죠. 넌 유학 일자가 언제야? 다음 달말 출발. 나도 같이 갈까? 우리 헤어진 거 잊었어? 전 남자친구는 헤어졌음에도 계속 치근덕대는 어장 마스터. 한편 교도소에선 교도관의 우려대로 출소를 앞둔 강칠에게 일부러 시비 거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치사하게 강칠이 아닌 강칠과 친한 사람들만 건드렸고 강칠이 사납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그 방법은 더욱 치사해졌는데 태민이 형 밥 줘. 밥을 안 주는 건 좀 태민이 형 밥 주라고. 부하가 앉아서 안 드신단다. 조폭 건달 앞에서도 강칠은 무서운 게 없었고 드세요 형님. 이거 진짜 씨. 참아. 우리 나갈 날이 이제 열흘 남았어. 간신히 국수가 억제기가 되어 돌발 상황들은 막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참. 일부러 저러는 거야. 형 보라고. 말려들지 마. 하지만 잠시 후 체육활동 시간에도 계속되는 치사한 짓. 죽고 나서나 시간은 가는 거 알지? 참아. 수준 낮은 행동에 결국 강칠의 비위가 거슬리고 그만하자 오늘은.
혜민이 가만 안 놔둬. 와 양강철. 우리 이제 곧 나가는데. 너나 나가. 난 여기 산다. 끝내 분노를 터뜨리는 강칠. 형! 뭘 하라고 이 자식아! 그건 안 되면 그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고 평소 강칠을 아끼던 김교희가 이를 목격합니다. 김교희는 꼭지가 돈 강칠을 말리다 그만 강칠의 싸움에 휩쓸리며 사망하게 됩니다. 선고하겠습니다. 김종국 살인 사건 피고인 양강칠 사형. 야, 그렇게 드라마 시작 1화 만에 주인공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 할 말은 어린 시절 큰 상처를 입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들의 전화인 줄 알면서도 전화를 끊었던 엄마. 죽기 직전에 떠오른 장면이 하필이면 살면서 가장 서러웠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아무 유언도 없이 허무하게 삶이 끝나는 줄 알았으나 메이더 인 헤븐. 시간이 돌아갑니다. 이 형 회계자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천국. 이건 뭐야? 이 손은 며칠 전에 다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있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지나가며 어느새 몇 시간 전 목욕탕까지 오게 되고 자신이 과거로 왔다는 걸 일부러 저러는 거야. 형 보라고. 국수야, 깨달은 강칠. 나 이상해. 분명히 죽었는데 나 왜 여기 있어? 그런데 국수는 뭔가 알고 있는 듯했고 내가 교수대에서 죽은 거 너 진짜 몰라? 하지만 국수는 강칠의 물음에 모른 척하고 뭐래?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는데 자꾸 살아난다고 임마! 빨리 말해. 또 여기서 사라져서 어디 딴 데로 갈지도 몰라. 형이 왜 죽어? 농담하자. 이제 우린 운동장을 뛸 거야. 그리고 친구가 태민이 형을 괴롭히면서 자꾸 시비 걸고 밀치고, 그래서 친구랑 나랑 개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김경민이 날 말리다 내 주먹에 맞고 죽는 바람에 그 일로 난 교수대 석방날 찾아가는 그 불안해서 그래. 끝까지 국수가 믿자 증거를 보입니다. 내 목 봐. 내 목. 이제 믿겠어. 나는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죽고 싶겠지. 결국 힌트를 주는 국수. 친구가 태민이 형을 쳐도 형이 못 본 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친구랑 형이 안 싸워도 되고, 그럼 말리던 김교희님도 형 주먹에 안 죽고, 그렇게 되면 형도 안 죽겠네. 뭐가 문제야? 여기 깜빵에서 짱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세상 나가서 용기는 없으면서? 하지만 국수의 힌트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으라고. 운명대로 움직이는 팔다리. 내 맘대로 안 돼. 난 안 뛰고 싶은데 발이 자꾸 뛰어. 결국 강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듯 싶었으나 그 순간 자신의 숨결을 넣은 조각상을 강칠에게 주는 국수. 그렇게 어김없이 역사는 반복되고 강칠은 알면서도 몸이 계속 움직이는데 형 나간다고 우리. 나도 못 치고 싶은데 내가 지금으로서 몸이 그냥 가. 결국 국수는 싸움을 말리지 못하고 싸움에 휘말리는 강칠. 운명대로 김교희는 등장하고 그때 강칠의 걱정과 달리 잘 참아집니다. 이렇게 역사는 바뀌고 김교희는 목숨을 구하죠. 그 순간 국수가 준 조각에서 알 수 없는 빛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국수는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죠. 정체가 뭐야? 천번 만번 말했잖아. 나 천사라고. 천사는 무슨 네가 천사? 내가 미쳤었던 거야. 내가 석방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살짝 미친 거야. 어? 그럼 목에 있던 밧줄 자국은 뭘로 설명할 건데? 엊그제 사라지더라. 이제 난 그렇게 빌고 빌던 진짜 천사가 됐어. 기적을 만드는. 뭐요? 앞으로도 형한텐 2번의 기적이 더 올 거야. 모든 기회는 3-3번이거든. 뭐야 이건?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강철과 국수는 출소를 하고 형의 의지가 형을 살린 거야. 인간답게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형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김교희님을 치려는 주먹을 멈추게 만든 거라고. 그런데 강칠이 좀 행복해지려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미행. 출소 후에도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국수를 양강실 어디 가지 말고 꼭 거기 있어. 너 나 다시 쫓아오면 그땐 반 죽어. 떼어내는 강칠. 아이 수호천사를 떼어내면 어떻게 해? 통영방면으로 돈 되는 만큼만 줘요. 진주행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행하던 남자를 홀로 처리합니다. 박찬거리한테 전해. 난 통영에 있다가
놈이 너 같은 놈 시켜서 감시만 하고 안 건드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야. 분명 나도 모르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어. 일단 철수야. 한편 황급히 강칠을 잡기 위해 나온 국수는 강칠이 타고 가는 통영행 버스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쟨 또 누구야? 어떻게 키운 내 동생인데 어떻게 키운 내 동생인데 살려줘? 한편 강칠의 누명과 진아의 아빠와 뭔가 연관이 있는 듯 보였고 그날 밤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진아는 아빠에게 쌓인 게 많아 보입니다. 유학 1년 더 있다가 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금까지 아빠 하란 대로 다 했잖아. 너랑 나랑 꼭 이렇게 헤어져야 되냐? 분해지간에 왼수지간처럼? 네 엄마 내가 죽였냐? 내가 마음을 못 잡아서 네 엄마한테 소리 했던 건 알아. 동생 잃은 내 마음은 생각해봤냐? 사실 과거 진아의 삼촌은 찬걸에게 죽었고 그 누명을 강칠이 썼던 것. 네 삼촌보다 네 삼촌 죽인 놈이 더 중요했어. 왜 그놈이 더 중요해서 깜빵에 있는 놈한테 이미 사건이 다 끝났는데도 변호사를 찾아가 항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놔. 진아야! 엄마가 천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숨 못 쉬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해서 악을하게 쓴 게 잘했어? 아니 그거는 한여름에 찌는 길거리 차 안에서 엄마 혼자 돌아가시게. 이미 너무 멀어진 둘의 관계는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맘 아프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건 아빠 탓이야. 더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분명했던 엄마와 아빠의 입장 차이. 법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 일 짓밟아? 그럼 민호가 살아 돌아와? 내가 중요해? 걔가 중요해? 모든 일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아빠는 이번에도 또 같은 방법을 써버렸죠. 진아 엄마는 남편에게 두들겨 맞던 강칠에게 매번 속옷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멈춰버린 진아의 차. 빗길의 한적한 도로, 심지어 핸드폰도 종료되고 개까지 도망가는 개 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땡이를 쫓아간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려는 그 순간 나야. 강칠 등장! 강칠은 진아와 계속된 인연이 신기하기만 하고 그런 진아와 함께 비를 피하는데 우리가 인연이 깊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예쁜 여자만 보면 어김없이 발동되는 강칠의 어색함. 참. 고구마 먹을래? 진한 눈빛에 아니요. 제가 먹을게. 아, 뜨거. 아이 같은 순박함에 도무지 강칠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웃겨요? 내가 여자를 본 지 꽤 돼서 난 여자가 말만 해도 귀여운 거 있죠. 걔가 근데 크고 멋지네요. 안내견 공부 중. 이게 뭐 공부예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수업 중이에요. 퍼피워킹이라고 안내견 되기 전에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교육이요.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요? 그거 나한테 필요한 건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공포스러운 이 남자. 사실 제가 오늘 출강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자 그간의 행동들이 편견과 함께 퍼즐처럼 맞춰지며 강칠에 대한 이미지를 완성시켰고 진아는 이곳에서 일이 뭐예요? 벗어날 생각만 합니다. 조금 잘래요? 내가 깨워줄게. 아니요. 진아는 불편한 티를 내지만 됐어요. 그런 걸 읽을 리 없는 강칠은 자꾸 시선이 가는데 너무 빤히 보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시선을 느낀 진아는 황급히 도망치려 하고 비가 그친 것 같아서 밖에 나가려고. 아! 내가 나갈게. 여기 있어요.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데 떠나는 강칠에게 따라오라는 듯 땡이가 향한 곳은 진아의 차 앞이었고 너 이것 때문에 나 쫓아온 거야? 이런 건 나한테 식은 죽 먹기지. 모범수였던 강칠은 감방에서 여러 기술들을 배워서 나왔고 차수리는 우습게 성공하죠. 아싸! 그런데 묘한 진아의 표정.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죠? 처음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로요. 불법을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강칠. 내가 차도 고쳐줬는데 신세 좀 집시다. 난 통영 가는데. 어디 가요? 그렇게 진아가 강칠을 태우고 간 곳은 가져가세요. 그거 가지고 갈래요? 아님 저희 갈래요? 경찰서. 그쪽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사람 성을 이렇게 무시하면. 차 뭘로 땄다고 했죠?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널 때렸냐? 뭘 훔쳤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람을 개무시하고 의심하고. 아저씨! 야야야 너 뭐냐? 내려. 너 나한테 지금 말 깠냐? 네가 먼저 말 깠잖아. 가 치사해 진짜. 사고 쳐준 건 고마워요. 자기 체중에 고마워해. 그렇게 악연처럼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땡이야. 뭘 그렇게 봐? 땡이는 내심 아쉬운 모양이었죠. 그날 저녁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던 고향으로 돌아온 강칠. 제일 먼저 찾은 건 자신을 외면했던 엄마였죠. 저리 가라. 손님 쫓는다. 내가 여기 올 줄 모르고 여기 있나? 안 가고 여기 있노? 장사 망칠라고. 16년 만에 만나도 모진말을 뱉는 모자. 남처럼 말하시네. 내가 니를 웃지 않아. 그럼 이럼 좀 기억이 나시려나? 올라오는 감정에 강칠은 괜히 심술을 부리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국수가 강칠을 떼어내고 그리고 강칠을 접힙니다. 그냥 엎어져 있어. 형 이번에 1차소 경찰서 가면 끝이야. 사실 강칠을 구하기 위한 국수의 계산이었고 강칠의 오랜 친구 효숙이 나타나 그를 도와주는데 그래도 한때 사귀었던 사이인데 니 내한테 욕구라지밖에 못 보여주나? 뻑하면 오빠한테 반말이야. 그리고 이 밤에 치료한다고 데려간 곳이 진아의 동물병원이었죠. 그래도 뭐 반창고 하나 붙이는데 병원까지 갈 거 뭐 있노?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정쌤 치료 잘해주라. 그렇게 또 단둘이 남게 된 두 사람. 수건 내려봐요. 눈 좀 보게. 자신의 얼굴로 오는 손해. 강칠은 익숙함을 느끼고 과거 면회를 오던 진아의 엄마와 겹쳐 보이는데 또 만났네. 그때 사건이 나면 동물병원은 정전이 되고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차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고칩니다. 대대적으로 공사 한번 해야겠네요. 임시방편으로 손을 놨는데 전기 배선이 많이 낡았어요. 이렇게 고쳐진 전기 덕에 무사히 치료를 이어가는데 무심하게 플러팅을 날립니다. 손이 이쁜 편이네요.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전 남친이 등장하고 진짜요? 왔어? 남자가 있는 모습에 기분이 팍 상하는 강칠. 결혼했어요? 아직 안 갔어요? 가요? 왜 살아요? 그렇게 엄마 집으로 향한 강칠은 좋지 못한 형편에 가슴이 아프지만 사는 꼴이 이게 뭐니? 또 퉁명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와. 뭐 남의 집 앞에서 포질러 앉아있고 난리고. 츤데레가 패시브인 모자는 따뜻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고 너 돈 있지? 가서 여관 잡아. 니 뭐 그리 잘나서 일하는데? 효숙은 인성교육을 시작합니다. 니가 꼬나보험자스가 웃잘낀데 16년 빵을 살다 나와서 늙은 어머니 봤으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속썩인 일 없앨깁니다 어머니. 하고 고분고분히 나와야지. 니가 뭐 잘했다고 어머니한테 햄패지기를 끼고 햄패지기기를. 그만해라. 직구석이 개판이라고. 이 개판인 직구석 니 오면 같이 살기라고 얻는 데만 숫대 걸린 거 아나 이 개자스가. 뭐 하는 대답 해줍소서 이 소란이고. 그래 여관 가서 자라자. 니 뭐 여관 가서 자면 내가 검될 줄 아나? 똥이다 이. 청개구리 강칠은 나가서 자라니까 평소에 입을 깨라. 평상에서 잔다고 또 꼬장을 부립니다. 내가 애시간하면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오기가 나서 못 가겠네. 뭐해 입을 가고? 다음날 골아 떨어진 강칠의 옆에서 고민에 빠진 국수. 너 누구니? 터미널에서 본 강칠의 아들이 계속 아른거립니다. 아 병원에 가려면 우리 집구석에 와 있네. 국수는 강칠의 빈자리를 채우며 친아들처럼 넉살 좋게 행동했고 에이 엄마가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사람들이 욕하죠.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엄마 어제 강칠이 형 주려고 참외 사왔죠? 강칠이 형 참외 귀신인 거 저도 알거든요. 그 시각 뒤늦게 잠에서 깬 강칠은 낡은 집안 곳곳을 살피며 처음으로 아들 노릇을 하려 합니다. 효수가 돈 좀 빌리자. 뭐? 집구석이 천장 무너지고 사방 삐끄덕대고 개판이잖아. 내가 벤일이라도 해서 갚을 테니까 돈 좀 줘. 아들의 선의에 엄마는 또 퉁명스럽게 지가 무슨 집을 고친다고? 톡 쏘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고마운 엄마. 강칠이 형 집 잘 고쳐요. 깜방도 몇 개씩 줬는데? 목수, 미장, 전기 국가공인 자격증 되게 많아요. 엄마 이제 신세 핀 줄 알면 돼. 응. 곱상하게 생겨갖고 빵을 만나고 갔노. 은행 강도랑 살인 미술. 은행 강도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도끼를 은행인 취기 털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그때 청원 경찰이 와서 내가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도끼를 휙 들었는데 글쎄 그게 법적으로는 끔찍하게 살인 미술이네요. 놀라셨죠? 나도 재판 때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개과천선 할 거예요. 잠시 후 수리 현장을 사러 간 철물점에서
진아를 만나고 안녕하세요. 김쌤, 오늘 난 기술자들이 일 못하겠다더라. 집이 뭐 보기만 멀쩡하지 건물 내부가 엉망진창이라 카대. 전기 배선, 누수, 침수까지. 형, 저기 얼굴 하얀 여자 내가 전에 어디서 본 여자 같아. 지하철. 운명의 여자. 그 시각 효숙은 바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국가에서 인정. 전기 배선, 목수, 미장, 자동차 수리 이거저거 못하는 게 없단다. 기술자가 너무 많은 걸 잘한다니까 이상하네요. 그게 자가 감옥 써서 할 치발이 없어가 밤이고 낮이고 일만 영업 실패각이 보이는데 자가 주먹을 좀 써가 감옥 쏠 들어갔다 나왔다 좀 했거든 김쌤. 근데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해보자. 당장 의료 장비를 하나도 못 쓰잖아. 이렇게 효숙 덕에 출소 후 처음으로 일을 하는 강칠. 그런데 왜 그래? 장거리 놈의 애들을 또 풀었어. 일이 잘 풀리려 하면 꼭 나타나는 미행. 그런데 이번 미행은 지금까지와는 뭔가 달라 보였죠. 동시에 찬거력에 도착한 사진 한 장. 나 강칠이 옆에 있어. 아직 계좌에 돈 안 들어왔더라. 강칠과 찬거래 관계를 이용해 돈을 뜨는 기생충이었죠. 그날 오후 강칠을 만나기 위해 통영까지 온 김교희. 큰형님. 근데 우리 어디 가요? 차에 치우고도 무식하게 살아온 강칠을 위해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김교희. 때마침 진아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와 있다는 말에 병원을 찾고 그만하랬죠 내가. 교통사고 건으로 당신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한다고. 그쪽한테 불이익 안 가게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건 위로금입니다. 그 참 진아는 이제서야 자신이 차로 친 사람이 강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에요? 범죄자예요. 악질 잘못 걸렸다간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강칠에겐 교통사고 후유증보다 더 무서운 아무래도 간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 이식이라니 내 얘기예요? 간암이 발견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대책을. 무슨 대체? 간을 뭐 이식? 누구 간을 이식해? 너는 B형이고 나는 AB라며. 뭐 내일 모레 70 바라보는 엄마한테 간 발라달라고 그래? 그게 대책이냐? 수술비가 뭐 최소 5천? 강칠에겐 꿈도 희망도 없는 악재 중에 악재였죠. 내가 아는 건 없지만요. 인생은요. 지질이 복 없는 놈은 더 지질이 복 없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뭐 억울한 것도 없고 화도 안 나고 그래요. 기댈 게 있어야지 뭐 억울도 하고 화도 뚝배기. 네가 내 수호처사라며. 그럼 자식아 네가 날 살려야지 간암 걸리게 해? 어? 억울한 누명 쓰고 감방에서 16년간 살다 나온 날 어? 간암 걸리게 해서 종북에 죽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 아니라 해도 평생을 억울하게만 살아온 강칠은 분을 풀 곳이 없었죠. 왜 나야? 왜 나야? 하필 왜 나야? 그 순간 너면 왜 안 되는데? 뭐? 갑자기 MBTI T 100%로 각성한 국수의 직원이 시작됩니다. 너면 왜 안 되는데? 붙을래? 우리 엄마 19살에 지질이 가난한 아버지랑 결혼해서 평생 길거리에 휴지 줍다가 위암 걸려서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 형 말고 형 엄마가 암 걸리면 좀 나? 그럼 세상이 좀 공평해져? 너 지금 그걸 많이라고 해 자식아! 왜 형이냐는 안 중요해.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순간 국수의 머리에 떠오른 누가 아들이야? 강칠의 아들. 간암이래요. 이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고 우리 교통사고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끄세요. 한편 진아는 자신이 찾던 사고 피해자가 누나 신경 쓰여. 강칠이라는 것도 모자라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마음이 쓰이고 다음날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던 진아는 우연히 강칠을 마주칩니다. 지나가다가 그쪽 차인 것 같아서. 궁금한 게 많은 강칠은 바로 돌직구를 날리는데 그 남편 같이 안 다녀요? 그 왜 키 크고 허여멀건한 남자? 그냥 선배예요. 아 그냥 선배구나. 그때 뭐였어요? 고라니 같아요. 진아의 차를 피해 달아나다가 다친 고라니를 발견합니다. 그때 비극적인 상황에도 해맑게 웃는 강칠을 보자 얼어있던 진아의 마음도 조금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다시 물어보는 이름이 뭐예요? 난 양강칠인데 나이는 35. 이름이 뭐예요? 나이. 참 요즘도 여자한테 나이 물어보면 실례예요? 하지만 아직은 망설임이 있는 진아. 그럼에도 순박하고 솔직한 강칠의 모습이 귀여워 보이고
잡아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망설이기만 하는 진아에게 투박하지만 효과적인 의도치 않은 플러팅을 시전하는 강칠. 이름 정진아. 나이 그건 비밀? 누가 윈지 누가 아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28? 29. 다음 날 강칠은 병원을 고치고 있었고 무슨 일을 꼭두 새벽에. 돈 벌어야 돼요 빨리빨리. 엄마는 아들이 그저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 모습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강칠은 돈도 벌고 진아도 보고 최고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인간이 있는데 나이는 한 나 정도 되고 평생을 억울하게 사는.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며 그러니까 뭐냐, 나이는 있는데 어디 뭐 놀러도 제대로 못 다녀보고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써본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는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본 인간답게 살아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는 그런 남자를 하나 아는데 그런 애도 간접적인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자랑 연애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놈이 무슨 연애를 배부른 소리지. 문득 궁금증이 생기는 진아. 근데 그 사람은 왜 그 나이 먹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봤대요? 억울한 누명 써서 감방에 있었대요. 너무 대놓고 자기 얘긴데? 그것도 아주 길게. 근데 자제사로 언제 가요? 마치 아이처럼 순수하게 웃는 강칠의 모습에 언제 가져올까요? 지금 당장? 왜 그렇게 사람을 맨날 빤히 보고 웃고 그래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난 그냥 여자만 보면 웃겨요. 얼굴 하얀 것도 웃기고 머리 긴 것도 웃기고 여리여리한 것도 웃기고. 오빠는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나? 그때 효숙이 큰 선물을 사왔는데 밖에 나가봐라. 왜? 중고 트럭. 우와,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생긴 차에 강칠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아저씨 잘생겼다. 그런 순수한 웃음에 함께 기분이 좋아지던 찰나 가남이래요. 강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떠오르는데 옷 입고 나와요. 그때 강칠이 행복할 때면 나타나는 미행꾼. 머리 이거 쥐끼여고. 찬거래 사람들이 용악을 쫓으며 황급히 몸을 숨기고 날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될 건데. 찬거에게 역공을 시작합니다. 강치를 한번 만나볼까 싶은데. 날 찾아와. 돈 흥정 같은 거 없어. 그 시각 국수는 간이식을 위해 학내 석천은 물론 전국에서도 둘째가라면 서운할 만큼 내가 아주 뛰어납니다. 수재 중의 수재인 강칠의 아들 정희가 전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희를 멋대로 전학시키려 하고 있었죠. 야 임정, 아빠한테 가자. 어? 아빠가 너 데려오래. 삼촌이랑 같이 가자. 정희는 강칠이 싫어서 갈 생각이 없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로 얹혀 사는 상황에 너 나 있어서 문 열었다 집에 안 들어오는 거지?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나라면 네가 나가지 왜 내가 나가. 학업을 이어나가기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고 어른의 보호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 시각 자재를 사러 온 강칠은 자재 산다며 여긴 왜 와요? 모델하우스의 평면도들과 거리의 예쁜 집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거침없이 설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샘플표 가져왔어요? 여기 단가표도 여기. 설계도면 없이? 전국 1등인 정의의 천재성은 강칠을 닮은 듯 보입니다. 그 숫자는 뭐예요? 아까 그쪽이 모델하우스에서 이쁘다고 한 나무 제품 번호요. 끝을 알 수 없는 강칠의 매력이 신기하기만 하고 설마 그걸 다 외웠어요? 그 시각 정의의 보호자는 논팽이처럼 정의 이모의 돈을 뜯고 있었고 야, 니랑 나랑 걔랑 한 방에서 대체 뭐 하는 건데? 남이 자식 네가 왜 네 자식처럼 대학까지 보낸다고 난리야? 아빠는 너 대학 보내줄 건데. 이 틈을 노리는 국수. 그리고 저 이모는 네가 없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결국 거머리 국수의 설득이 통했고 이모한테 통장 여기에 놨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리고 아빠 만나 별로면 다시 올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한편 아들이 자신한테 오고 있는 걸 모르는 강칠은 해맑게 분식 흡입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먹어요? 나 이런 거 못 먹는 데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응?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떡볶이를 다 먹어주겠다. 그런 강칠의 건강이 걱정되는 진아. 우리 밥 먹어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아요, 몸에. 아니 거 분식집 사장님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어제 새벽에 나 만났을 때 잠 못 잤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집에 새벽에 이러고 계속 힘든 일하고 운전해서 서울 오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과자랑 불량식품만 먹고 몸도 안 좋으면서. 강칠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건강에 대한 염려를 듣게 됐고 그러니까 밥 먹자고요. 따라와요. 한 번도 미래란 걸 꿈꿔본 적 없는 강칠은 그런 진아의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죠. 밥 먹자고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먹는 거 건강에 안 좋다고요. 나중에. 나중에요? 나중은 없어요. 16년 동안 나중이란 건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여기 내 앞에 맛있는 순대가 있다. 그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은 먹을 수 있다. 그럼 됐다. 오케이, 굿, 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강칠의 삶에 동정심이 생기고 얼떨결에 데이트를 해버린 둘. 있잖아. 아니 내가 묻혔으니까 내가 닦아줄게요. 두 사람 사이엔 작은 추억들이 생기고 있었고 조금씩 가까워지며 어느새 강칠을 위한 선물까지 사게 된 진아. 자요. 이렇게 보니까 더 이뻐 보이네 이게. 그리고 강철의 삶에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디서 불꽃놀이 하나 봐요. 낭만적인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 많이 벌려면. 누군가에겐 그저 흔한 불꽃놀이였지만 강칠에겐 삶의 희망을 주고 있었죠. 영화관, 노래방, 불꽃놀이를 보고 영감을 받은 강칠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놀이공원, 버킷리스트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동물원 가기, 기차 타기, 엄마랑 여행 가기.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해요. 만약 나에게 몇 달밖에 없다면 오늘같이 신나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대체 뭘까? 그거 생각해요. 살면서 해본 게 없어도 너무 없는 강칠. 약간 뭐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다면서요. 그냥 뭐 해두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인생은 혹시 모르거든요. 그런 강칠을 보며 생각이 많아지는데 정말 그 남자가 네가 교통사고로 친 남자야? 막연이랬잖아. 그 남자 알아? 몰라. 말 안 했어. 며칠 뒤 자신이 보던 환영처럼 정희를 데리고 통영까지 온 국수는 정희의 사진을 속에 처음 보는 남자를 발견하는데 이건 또 누구야? 뭘 보라고? 주차장 안내소에 서 있는 애 봐. 정희 등장. 쟤 뭐야? 형이랑 임수미 씨 사이에서 난 아들 임정. 간이식 하자. 뭐? 오른쪽 봐. 오른편엔 홀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연세든 엄마가 계셨죠. 엄마 생각해. 인생에 가진 거라곤 딸랑 아들 둘인데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는 꼴까지 보이고 싶어? 근데 넌 진짜 미쳤다. 응? 어린 놈 간을 발라먹겠다고 데리고 와? 억울하잖아 이대로 너무. 16년 억울하게 빵에서 썩다가 나와 이제 막 일거리 잡아서 엄마한테 효도 좀 하게 생겼는데 덜컥 하나. 이게 안 억울해? 젊은 애가 간 좀 준다고 안 죽어 절대. 쟤는 형 간 주고 형은 쟤 대학 보내. 미국 가고 싶대. 하지만 어린애를 속이는 기분이 드는 강칠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16년 만에 싸제 햇비에 남들 하는 사랑도 한번 해봐야지. 한 번쯤은 인간답게. 오늘만 살던 강칠은 사회에 나와 삶을 살아보니 엄마와 함께하는 순간과 진아와의 추억들 모든 것들이 삶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워 안 해도 돼. 그렇게 국수의 뜻대로 만약 놈이 순순히 간을 안 주면 공을 들여야지. 사랑도 해주고. 사랑이 담긴 별주부전을 시작합니다. 정희 주먼지가 내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봐. 국수는 일부러 정희를 다치게 한 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합니다. 왜 무릎이 까졌는데 피를 뽑아요? 삼촌이 이왕 병원에 온 김에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달래요. 근데 보통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나? AB 맞죠? 그치 AB 맞지? 아들 맞지? 지금은 도시로 이사가 갔고 한 2년 전부터 비어져 있다 가더라. 목공소로 쓸만한가 한 가봐라. 걔 안에 끼다. 그 시각 강칠은 작업장으로 쓸 작은 목공소를 얻게 되고 같은 시각 진아는 곳곳에 설치된 덫을 해체하고 있었는데 뭐하는 짓이가? 남의 공들이야 다 되는 걸 와 제가 너. 그렇게 급히 도망가다 그만. 그냥 유전을 내기다. 들짐승용 덫은 진아가 빼기엔 너무나 강력했고 천재견 땡이는 근처에 있던 강칠에게 달려가 구조 요청을 합니다. 야! 야 너 뭐야? 야!
야, 너 왜 혼자 있어? 덕분에 강칠은 진아를 구조하고 아, 이거 뼈는 괜찮아요? 덫이 낡아서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덫을 빼든지 말든지 해야 업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무사히 덫을 해체하고 야, 착하네. 잘 참네. 아니, 기특해서. 고마워요. 말로만. 뭐 해줄까요? 우리의 소원은 영화관 데려가 줄까요? 예? 아, 네. 아님 동물원? 말해봐요. 그쪽이 원하는 거 해줄게요. 그러다 내가 원하는 게 크면 어쩌려고. 이건 기회야. 영화 한 편 말고 두 편. 나 혼자 말고 둘이 같이 가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과자 같은 거 말고 밥 먹기. 세상 따뜻한 조건에 몸에 안 좋아요. 나중도 생각해야 돼요. 로맨틱한 분위기가 형성되나 싶었으나 전남신의 레이더에 딱 걸린 장면. 왜 이래? 덫에 걸렸어. 고마웠어요. 강칠과의 분위기를 읽은 전남친은 불만이 한가득. 강칠이 행복하자 또 나타나는 양강치! 미행꾼 용학. 내가 니들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우리 죽여버린다 내가. 용학을 찬거리 부하라고 생각한 강칠은 진짜 죽이러 가는데 양강치! 간만이다. 오용하기. 강칠이 누명을 쓰던 날 밤 현장을 목격해놓고 정민호 군을 찌른 범인이 누구라고요? 거짓 증언을 했던 용학. 강칠로선 이놈이나 저놈이나 원수인 건 매한가지였죠. 오용하기 개씨! 다 들어와! 그 순간 강칠을 노린 트럭. 강칠이야! 자칭 천사라고 주장하는 국수는 강칠이 사고당하는 꿈을 꾸는데 국수는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다행히도 강칠의 사고는 국수의 꿈이었죠. 그럼에도 국수의 예지는 실제로 일어났었기에 아직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만! 형이 죽는다니까. 나도 알아 내가 죽는 거. 첫 번째, 간암. 간 이식을 못 받아서 3개월 후든 4개월 후든 의사의 의견대로 죽는 거지. 두 번째 죽는 방법, 창거리가 쥐도서도 모르게 차로 치여 객사. 세 번째 방법, 오늘 찾아온 용화기가 날 죽이는 거야. 어릴 적 민호를 죽였던 바로 그 칼로. 그 순간 진검을. 국수에게 열을 내다가 용학이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히든 카드란 걸 깨닫습니다. 창거린 증거물이 있는 용화기가 무섭지. 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창거리가 형을 해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형 근처에 있는 용화기를 잡기 위해서. 용학이랑 창거리 둘 사이가 틀어진 거네. 용학이는 창거리를 협박하기 충분한데. 창거리가 용화기도 제거할 마음을 낸다면? 창거린 증거물을 찾지 않으면 형을 죽일 수도 용화기를 죽일 수도 없을 거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뭐해? 조각상을 강칠의 목에 걸어주는 국수. 내 예지력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제부터 이거 꼭 하고 있고 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마. 다음날 같이 살게 된 아들 정희는 누구 아들인지 명확한 인성을 선보였고 안적도 총각인 줄 알고 내가 마음 좀 낼락했더만 이래 큰 아들 있는지 내 꿈에도 내 몰랐네. 내가 아들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저번에 그랬잖아. 너 내 아들 아니다. 싸가지 없는 한 번만 더 그래 너 확 그냥. 야야야, 니 밥 먹자 어디 가노? 아가 날 때도 잘할 때도 빵에 있어갖고 아 옆에 없어놓고 싸가지를 애비가 안 가르쳤는데 가가 어디서 배우겠나? 엄마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었어? 그냥 싸가지가 유전인 집안입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마음이 쓰였는지 잡으러 가는데 야야야야! 네 엄마 왜 버렸어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 니네 엄마가 나 버렸어. 내가 별로니까. 너도 내가 딱 봐도 별로지. 네 엄마도 똑같았나 보지. 우리 엄마 배신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거든. 유치한 강칠에게 열받은 정희는 자리를 떠나는데 엄마 내가 싫어. 내가 너 낳은 안 봐야 자식아. 근데 오용학 씨라고 하셨나요? 오용학은 강칠에게 딜을 하려고 전화를 했고 강칠이와 내 목숨줄 아주 잘 가지고 있다고 전해줘. 국수와 강칠의 예상대로 그 사건의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오용학. 됐어. 이제 칼자루는 형 손에. 한편 진짜 날개가 돋아나는 국수. 근데 창거리 만나면 얼마 달랠 거야? 한 2억이면 되나? 말은 했지만 2억이라는 거금이 가늠이 안 되는 두 사람은 2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진아에게 도움을 요청. 그 정도면 통영에 집 한 채 살 수 있나? 글쎄요. 집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통 크게 확 5억 달랠까? 5억이면 좋은 거 살 거 아니야. 5억을 누구한테 달래요? 설마 우리한테 달래는 건 아니겠지? 아 왜 우리가 그쪽한테 돈을 달래요? 우리가 뭐 깡패도 아니고. 그때 갑자기 강칠에게 시비를 거는 전 남친. 일하자. 근데 교도소엔 몇 년이나 있었어요? 민감한 질문을 대놓고 하며 너와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며 선을 긋죠. 오빠. 남자가 주먹쇼 좀 하다가 교도소 들락걸 수 있지. 괜찮아. 남자들끼린 그런 거 흉도 아니야. 빵에서 10년 훨 넘게 있었습니다. 이유는 억울한 누명. 아마 그곳에 갔다 온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걸? 인성 문제 있어? 대부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치졸해. 옹졸하고 편협하고 천박해. 너 궁금하지 않아? 대체 그 남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안 궁금해. 대부분의 남자들은 널 보면 설레. 얼굴 반반의 애가 시종일관 셀쭉셀쭉 웃으면서 범죄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어젯밤처럼 자기 팔에 안기면 무슨 말이 하고 싶어? 행동거지! 똑바로 하란 말이 하고 싶다! 왜? 자기는 썸녀도 따로 있으면서 뭔데 저런 말 할까요? 양강치 씨, 아까 전 제가 실례했습니다. 그래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과할 줄 아는 멋진 녀석입니다. 실례했다며 왜 승질을 내? 얼마 뒤 용학과 찬걸은 드디어 접선하는데 아버님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르셨더라. 만나자마자 찬걸을 협박하는데 너 강칠이를 만나는 순간 나한테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걸. 협박에 협박으로 대답하는 찬걸. 증거물 들고 날 찾아와. 하지만 이 비열한 수싸움의 승자는 용학이었죠. 막걸리 어때요? 얼마 뒤 서로의 감정을 풀 술자리가 마련되고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는데 이솜씨가 정말 좋네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이 형이랑 누나 뭔 사이? 애인? 내가 진아를 좋아했는데 진아가 내가 싫대서 차인 사이. 차였다는 건 강칠에겐 호재였죠. 근데 국수 씨 물을 마셔. 술 놔두고. 난 천사라 술 안 해요. 지독한 컨셉에 둘은 당황하지만 나 안 미쳤어요. 그때 아빠!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친한 척을 하는 정이 등장.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나? 진아는 강칠이 어색하게 했던 어설픈 고백이 떠오르는데 여자라고는 구경도 제대로 못 해본 그런 애도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척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에 배신감이 드는 진아. 애가 크네요. 여자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다고 한 말은 남자들이 흔히 하는 괜한 말인가 봐요. 내가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잔 여자가 있어요. 지가 좋아하는 선배가 공부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홧김에 나랑 잤다고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쪽팔리게. 삶 자체가 억울함 덩어리인 강칠. 여자는 죽고 애는 갑자기 나한테 온 거고. 아까 네 행동 질투처럼 보였어. 오빠 농담 수준이 갈수록 지나친 건 알고 있지?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 동정이야. 젊은 사람인데 인생이 불쌍하고 안 됐어서. 그 사람 살겠다. 간이식 받아야 한다며. 아들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야?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말은 그렇게 모질게 했지만 아들의 간이 이식 가능하다는 말에 웃음꽃이 피는 진아. 다음날 쪽지를 가져온 땡이. 전에 약속했었죠. 오늘 영화 보여준다고.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대신 기차 타고 좋은 데 가요. 진주역에서 10시까지 만나요. 영화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단둘이 떠나는 여행. 걱정마! 야 양강치! 너 진짜 그러다 죽는다고 효숙의 금고까지 털어가며 데이트 자금 마련. 기차 처음 타봐요? 그렇게 시작된 기차 여행은 마냥 행복했고 아마도 평생 해보지 않은 걸 여러 가지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거요? 글쎄요. 진아가 계획한 데이트 코스는 지난 16년간을 보상받는 듯했죠. 무슨 생각해요? 내 인생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야. 35이나 먹어서야 이제야 기차를 타보고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내가 당신같이 괜찮은 여자를 보고도 사귀자고 말을 못하는 것 만약 돈으로 치면 그게 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게 돈으로 계산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 시각 몸이 아파오는 국수는
날개가 더 돋아나고 있었고, 한편 진아는 돌아가신 엄마 대신 누구 거 사요? 남자. 교도소에 보낼 팬티를 고르고 있었는데 뭐 아는 남자가 많아요? 이건 어때요? 괜히 심술을 부리는 강칠은 이 팬티가 자기에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죠. 뭐 아니면 말든가. 근데 무슨 속옷을 그렇게 많이 사요? 돌아가신 엄마 대신 이거 샀어요. 그리고 진아 역시 이 팬티를 받게 될 게 강칠이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타게 된 지하철. 무드가 좀 잡히나 싶었으나 김샘이랑 왜 헤어졌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분위기를 깨는 강칠. 내가 잘못했어요. 혹시 착한 편이에요? 남녀 사이엔 일방적인 건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늦었다. 그때 마지막 기차가 떠났으면 어떡해. 심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차 안 떠났겠죠? 이건 뽀뽀각인데? 강칠은 기습 선물까지 하며 완벽한 데이트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죠. 이렇게 기차에 타기 위해 손까지 붙잡고 전력 질주. 강칠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하루로 기억될 수도 있었으나 서로의 시그널을 느낄 만큼 느꼈다 판단한 강칠은 진짜 재밌다. 그쵸? 기습 키스를 시도. 하지만 혼란스러워 보이는 진아. 달콤해야 할 두 사람의 첫 키스는 당황함으로 마무리가 되고 두 사람은 집에 갈 때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나랑 얘기 좀 해요. 집에 도착한 진아는 아직도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고 강칠 역시 몇 시간 전에 있던 행복한 일들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보란듯이 길목에 놓인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핸드폰 속엔 입금 내역을 비롯한 여러 증거 사진들. 찬거리를 만나 내가 너랑 모든 증거물을 공유했다고 해. 나한텐 창골이나 너나 똑같은 놈들이야. 찬거리한테 증거물은 우리 둘이 아는 장소 어딘가 있다고 해. 용학은 계속해서 강칠을 미행하고 증거물이 그렇게 수두룩하면 창거리 자식 목재는 건 시간 문제네. 그런데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은 강칠.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진아 누나랑 뭔 일 있었어? 전곡을 팍팍 찌르는 국수. 입 맞췄다 뺨이라도 맞았냐? 했구만. 그때 강칠의 죽음이 다시 보이는데 아씨 미치겠네. 왜 그래? 강칠의 죽음이 강하게 보일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날개 자국. 다음날 진아는 보수 중인 동물병원에 오는데 갈 때 문단속 잘하고 가세요. 강칠에겐 단 한마디도 말 걸지 않고 나가는 진아. 가서 말 걸어. 들이대이 등신아. 정진아 씨. 그렇게 또 투박하게 말을 걸어보는데 선반 마무리됐는데 어떤지 좀 봐줘요. 어제를 이후로 진아는 감정 표현이 없는 얼음공주가 됐고 괜찮네요. 언제까지 나랑 말 안 할 거예요? 뭐가 화가 났는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진아의 화를 돋웠고 다신 나 건들지 말아요. 그날 밤 진아가 엄마 이름으로 보낸 택배가 도착하고 야 윤미애 씨도 지극정성이다. 큰형님도 그렇고. 뭐야 이건? 그런데 자신이 고른 팬티를 전혀 몰라보는 충격적인 눈썰미. 다음날 강칠은 데이트에서 진아가 좋아했던 이건 국수 솜씨인데 별로죠? 아니요. 예쁜데요? 조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번에 너 늦게 들어온 날 강치 씨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오빠는 이번 주 내내 왜 그렇게 바빴어? 소연이가 남자랑 헤어져서 같이 술 마셔줬어. 어장관리가 패시브 스킬인 전남친에게 정이 뚝 떨어집니다. 헷갈린다. 나에 대한 질투 같아서. 어이가 없네. 난 네가 강치 씨한테 마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는 곳에 소금을 뿌리는 미친 테크닉. 땡이가 어디였지? 그 시각 강칠은 작품을 완성하는데 진아가 좋아하는 땡이 인형.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냐 너? 갑자기 나타난 땡이가 Run. 들고 튀어버리고 야 땡이야! 어김없이 땡이를 쫓아간 곳엔 야 땡이야! 진아가 있었습니다. 땡이야! 진아는 예쁜 강아지 조각을 보는데 헤이 강치 씨! 거기서 뭐해요?
야, 이 동네 이런 데가 있었네. 땡이야 이리 와. 가자. 오빠 안 가? 강칠 씨가 찾은대잖아. 차 마시고 가자. 강칠은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전 됐어요. 선을 긋는 진아. 땡이야. 그때 소연아. 전 여친의 전화를 대놓고 받습니다. 혼자 술 마시면 안 된다니까. 나랑 엊그제 만나서 약속했잖아. 사랑하지 그럼. 내 친구 소연을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냐? 진아는 화를 팍팍 내며 자리를 떠나고 화를 풀어줄 수도 말릴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답답한 강칠. 왜 행동을 그렇게 해? 내 행동이 어떤데? 이소연한테 뭐한 짓이야? 외롭대서 동정이다. 왜? 오빠 그렇게 뜨뜻 미직은 끝난 듯 안 끝난 듯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니까 이소연이 오빠를 만만히 보고 뻑하면 술 먹고 오빠 찾는 거 아니야? 오빠가 동정을 동정답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차갑게 한 칼에 끝낼 수 있잖아. 너무 대놓고 강칠을 향해 하는 말이었고 동정이 지나치면 상대는 착각해. 그럼 내가 소연이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동정이라고 분명히 말해야지.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고 말해야지. 사람 잘못 봤다고 분명히 말해야지.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오는 진아의 말들. 양강치 씨 들으라고 한 말 같은데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 동정인지 사랑이었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진아. 강칠은 처음 느껴보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에 멀리 떠나고 진아의 머릿속엔 그날의 일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입 맞췄어. 생각이 바뀐 듯 유턴을 하는 강칠. 그쪽이 일방적이었어. 나도 실수했어. 동정이 과했어. 그리곤 진아를 부르는데 나랑 얘기 좀 해요. 뭐한 짓이야 지금? 나한테 화났어요? 그 장면 나온다. 왜 나한테 화났어요? 몰라서 물어요? 내가 화가 왜 났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쪽이 왜 나한테 화가 났는지. 내가 그쪽한테 입 맞춘 게 그쪽한테는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에요? 온다 그 장면 온다. 나는 머리가 모자르고 멍청해서 아까처럼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김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빙빙 돌려서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가 헷갈리지 않게 말해요. 내가 싫어요? 그래요? 나한테 한 행동 다 동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한테 입 맞춘 거 가지고 지금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쪽을 좋아한 걸 왜 사과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 좋아한 게 무슨 문제라고? 만약 사과를 하려면 그쪽이 해야지. 나는 그쪽이 좋은데 그쪽은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고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다. 이봐요 안강치. 사과해요 나한테! 자신의 진짜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채 화를 내며 상처를 준 진아와 그저 솔직했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진아에게 상처를 준 강칠. 이 모든 감정과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강칠은 이번에도 그저 억울할 뿐이었죠. 너 이제부터 전 남친은 갑자기 나랑 다시 사겨. 무리수를 선보이고 딴 남자 보지 마. 너랑 결혼할게. 결혼할게 너랑. 싫어. 단순한 질투잖아. 전에도 이딴 식으로 프로포즈한 적 있어. 그놈 만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 동네 남자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그 사람은 동정이라 그랬지. 그 순간 키스하고 싶어. 갑자기 빌런으로 각성하는 전 남친. 내가 너한테 지금 상처받았단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한편 강칠은 첫 봉급을 엄마에게 모두 드렸고 아무튼 돈이라면 애나 어른이나 국수는 야무지게 식단에 투자했는데 엄마는 힘들게 아들이 번 돈을 차마 받을 수 없었죠.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게 해? 네가 일해서 돈 번 걸로 됐다. 이걸로 정희는 뭐 하나 사주고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네 가고 싶은 데 다 가라. 이거는 저금도 하지 말고 네 그냥 펑펑 써뿌리라. 16년 찬방에서 그 고생을 하고 나와 번 돈 내는 못 쓴다. 내가 없는 동안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할 테니까 걱정 마. 그걸 뭘로 보상하노? 이깟 돈으로 그걸 어째 보상하노? 어린 놈이 16년 찬방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한겨울에다 방구들에다 와 불을 안 넣는데 그거를 뭘로 보상할 끼고? 보상할 게 따로 있지. 그 세월을 뭘로 보상할 끼고?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누명으로 날린 삶 때문에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편견에 강제로 맞서 싸워야 했던 삶, 그리고 엄마 혼자 고생한 그 모든 세월들, 그 세월을 보상받으러 갑니다. 이번엔 찬거를 역으로 미행하는데 그 순간 드디어 마주한 원수. 기분이 어때? 내가 네 뒤를 따라다니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등이 오싹해? 나는 이런 기분 10수년 느꼈는데 너도 그 기분 한번 느껴봐. 강칠은 증거물 사진들로 뒤를 시도합니다. 내가 이 증거물 다 찾아주면 넌 나한테 뭘 줄래? 16년 갑방 생활! 살인 독가다 누우며 사라진 내 청춘! 네가 나한테 뭘로 보상할지 기다릴게. 찬거는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감히 자신에 대한 도전을 참지 못하는 찬거는 양강치 이치원 청소 명령을 합니다. 그날 밤 진아와 진아 아빠는 식당에서 짭새는 쟤네들. 경찰들한테 괜히 시비를 거는 정신 나간 녀석들과 아빠! 시비가 붙고 그 순간 양치기들을 처리하는 진아의 아빠의 모습을 보곤 강칠의 트라우마가 자극됩니다. 어떻게 키운다 동생인데 네가 죽여. 그리고 자신을 밟던 폭력 경찰이 너도 죽었어. 아빠 그만! 진아의 아빠라는 걸 보게 되죠. 돌아가신 엄마 대신 그간 진아와 관련된 모든 기억들이 이거 샀어요. 뭐야 이거? 하나로 맞춰지고 진아와 놀란 강칠이 눈을 마주치는데 충격을 받은 강칠은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국수야, 너 어디야? 아까 우리 헤어졌던 곳으로 빨리 와. 그리고 국수의 예지몽처럼 사고가 납니다.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다룬 노희경 작가의 레전드 드라마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 1회부터 6회까지였습니다. 정말 재밌죠? 이어서 보시려면 고정 댓글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